참으로 오늘 역사적 이 자리에 제가 우리 기독교 지도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또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없는 아주 좋은 오늘 이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가졌습니다만 우리 김진홍 목사님 참 듣기 어려운 그런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한국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님들 이 자리에 모시는 우리 박경진 장로님 그리고 권성달 장로님 이 좋은 자리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뜻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두 분이 준비하신 두 분과 우리 가셨는데 김진홍 목사님께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저에겐 과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꼭 해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로가 과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이게 보통의 숙제의 문제가 아닌데 제가 감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는 것이 참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전제 안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기독교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는 정신 자체가 자유 그리고 평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종종 해주셨던 그런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행히도 독립되지 못한 36년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 독립정신으로 저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독립이 됐다고 봅니다. 그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뢰를 갖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지러운 정치적 현 상황을 이 기독교 지도자들께서 잘 가름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오늘이 여기까지 와 있다. 그런 것은 부인하지 못할 역사적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국민의 힘이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나름대로 잘 이어져 왔는데 우리 국민의 힘에서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늘의 역사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전 스스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 우리가 졌지요. 국회의원 선거 졌지요. 지방선거 졌지요. 이러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좌파 세력이 득세를 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거의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을 합리화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이라고 좀 봅니다. 거기에 정치권만 오늘의 우리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 부분은 완전히 지금 배급 경제, 포퓰리즘 경제, 노력하지 않고도 살기 위한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제도는 참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후세에게 아무런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삭막한 어려운 미래를 지금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려워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이 돼야 되고 더 나아서 국민이 먹고 사는 경제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대가를 받아가야지 노력하지 않고 배급 경제에
퍼플린 경제에 이 나라가 간다면은 우리 후세에게 또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이렇게 감히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정파적인 권력이 대한민국을 거의 지금 뿌리채 상실되는 길목까지 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8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고 있는 그런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당이 먼저 반성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껏 지도해주고 이끌어주신 우리 기독교 지도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주셔야 우리는 새로운 국가의 정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요즘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꼴을 본다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수처가 아닙니다. 문재인을 지키는, 그리고 일개 정파를 지키는 그런 공수처로 가고 있는 것도 이 180명의 국회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산물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게을르고 순발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투쟁력이 약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국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숫자를 가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오늘에 도달한 것은 저희들이 먼저 비통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어찌하다가 이제는 정파적인 권력에 의해서 참으로 잘못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연 파괴, 그리고 국토의 파괴가 우리는 먼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벌써 우리 이웃집으로, 그리고 나의 몸 주변으로 다가왔습니다. 원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기술이 원전 아닙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사 세 분은 대통령과 본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해놓고 자기들 보고는 원전을 수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대사를 해먹기 어렵다는 거예요. 본국에서 대통령은 원전을 폐쇄하고, 그리고 자기들 보고서는 원전을 수주해와라. 도저히 대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국가의 정책, 이 정파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은 우린 또한 이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권입니다. 태양광은 절대로 영원히 지속되고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자연 조건이 맞았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사시, 사철이 있고, 그리고 산과 들과 그리고 바람이 적당히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고정의 온도와 고정의 바람이 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우리나라의 지형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우리가 장려할 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산자부에서 이곳에는 태양광 설치해야 되겠다 하면은 아무 절차 없이 그냥 하게 됩니다. 이거는 독선을 지나서 독재국가가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국토도 파괴가 되고 자연도 파괴되는 이 정부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 국민에게 참으로 저는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이와 같이 원전 그리고 태양광 두 가지만 제가 실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무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뭔지를 알아서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권력에서 나왔을 때 살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으로 독선적이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감히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박진 의원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외교 문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속된 말로 왕따, 그리고 외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제가 실례를 든다면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문제는 우리는 샅샅이 파헤쳐서 역사 정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는 이웃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것이 얼마든지 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실물 정치고 실물 경제, 실물 외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우리를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하나의 자기들은 대국이고 대한민국은 속국인 걸로처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저질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대한민국 5천년의 역사에 숨결이 살아있는 한복이 중국 것입니까? 김치가 중국 것입니까? 이미 중국에 가서 백두산을 보는 것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백두산 하지만은 중국사에서는 이미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릅니다. 김치와 한복과 백두산을 중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열심히 여기고 그리고 깔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 그리고 이 정부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입니까? 이미 이 사람들에게 또 맡기면은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처참한 상황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저는 좀 달리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저는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미국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커버해주는 그런 미국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공정과 상생을 원칙으로는 외교를 미국은 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민국도 상응하는 전략과 전술이 나와줘요. 북한, 이 문재인 정부 10년 들어서 벌써 4번째 미사일을 쏘았지 않습니까? 5년 동안에 지금 36번을 쏘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국토 방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고도 국방에 대해서 잘하는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처량하고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이 전부가 야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받은 표가 51만 2천 표를 받았습니다. 문재인보다 더 받은 표예요. 문재인이 자기 실력으로는 지금 대통령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지리로 야당이 분열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되고 능력 없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대통령이 어부지리로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주고 미래가 없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오늘은 박수 한번 좀 쳐보십시오. 제가 저 충청남도 홍성 예산의 선거구인데 거기 있는 우리 지역구 어른들이 제 얘기 끝나고 한 10분 있어야 박수 치고 우리 기독교 지도자님들,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뜻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를 보호할 사람들, 우리 길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요.
오늘 계기로 우리 기독교 지도자님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껏 이끌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서 잘 좀 이끌어 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오늘의 현실은 기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느님의 깊은 뜻으로,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던 지도자 여러분들은 행동하는 분들로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자세로 2022년을 맞이하자는 그런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의 목표